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2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수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공수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뭐 이런 것이죠.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고요. 4일, 내일 모레 아마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수처법이 아니고요. 공수처 후속법, 후속 3법이라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개정안 뭐 등등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요 세 가지를 후속 3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수처법은 올해 1월 달에 국회를 통과했고요. 원래대로라면 7월 15일에 발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발족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미래통합당이 공수처가 우연이다, 공수처 설치가 우연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이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없다, 뭐 이런 논리를 내세워서 지금 처장 추천의원 후보, 처장 추천위원회가 구성돼야 되는데 그 추천위원을 천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가 출범하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공수처 출범에 유연해져야 된다, 이제 공수처 출범을 찬성할 수도 있다, 미래통합당이 그런 식으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된다, 그 이유, 논리적 근거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여기에 보면요,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지체 없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에다가 기한을 정해 의원 추천을 서면 요청할 수 있고, 교섭단체는 요청 기한 내에 의원을 추천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8월 15일까지 추천해라 그러면 그 시간까지 추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추천하지 않을 경우 여기에 대해서 원래 기존 운영규칙 안에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한 내에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다른 교섭단체에 의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독소 조항이 있었는데 이 조항은 뺐습니다. 지금 빼고 일단 통과를 시켰고, 그게 이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아마 본회의 통과했다 갑자기 또 수정 제안을 해서 그 부분을 넣을지, 이거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거야 뭐 여당 지도부가 했지만 저는 아마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바로 다음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참 이번 총선은 미래통합당이 참패를 했죠. 참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의 한 수라고 할까요? 하늘의 뜻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저런 얘기. 원래 공수처는 이 정권의 보위부 역할을 할 것이다. 저도 뭐 그렇게 많이 했고 내외 법조계 인사들이 다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공수처법을 추진할 때의 당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4+1 체제로 그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울 때, 그때는 교섭단체가 3개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이 좀 짧았었던 것이죠.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될 것이다, 또는 정의당 내지 민생당 뭐 이런 데가 합쳐서 교섭단체가 될 것이다, 아마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뜻을 잘못 알았죠. 그렇게 판단을 하니까 교섭단체가 4.15 총선이 끝난 뒤에도 3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수처법에 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대통령이 속한 교섭단체에서 후보 추천위원을 2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섭단체가 3개라면 야당이 2개인 셈이죠. 뭐 정의당이 야당이냐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법률적 야당입니다. 여당 아니면 다 야당이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교섭단체가 하나가 되고, 그러면 또 다른 제3의 교섭단체가 뭐 국민당이 됐든 뭐 무슨 정의당이 됐든 민생당이 됐든 하나가 있을 거라고 상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 결과 이제 더불어시민당이라는 걸 지금 민주당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위성정당을 만든 것이죠. 그 바람에 정의당은 교섭단체에 뭐 실패 정도가 아니고 뭐 어찌 보면 참담해졌습니다. 그래서 6석밖에 못 얻었으니까 교섭단체가 딱 2개밖에 등장을 안 한 겁니다. 이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그 2석을, 그러니까 후보 추천위원이 총 7명인데 그 중에 2자리를 미래통합당이 추천하게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 후보 추천위원회는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이렇게 3명에다가 제1교섭단체와
그 다음에 지금 교섭단체가 2개밖에 없으니까 제2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7명이죠? 7명인데 여기에 의사결정 구조는요, 공수처법에 보면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추천의원 중에, 처장 추천의원 중에 한 명만이라도, 한 명이 민주당 쪽을 지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론 변협회장이 민주당 쪽을 지지한다는 전제 아래, 그것도 지금 확실하지 않습니다. 변협회장이 어느 쪽을 지지할지. 그런데 변협회장이 지지한다 할지라도 미래통합당 처장 후보 추천위원 중에서 한 명도 또 민주당 쪽을 지지해야 된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겠죠. 있다면 미래통합당의 후보 추천을 잘못한 것이죠. 그 추천위원이 미래통합당을 배신한 결과를 초래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거부권을 가질 수 있다. 이거는요, 어찌 보면 미래통합당이 이 공수처 출범을 영원히 저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그럼 왜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에 유연해져야 되느냐? 첫째, 우현 여부. 아마 헌법재판소가요, 저 우현 여부 빨리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정, 제가 보기엔 헌재야말로 굉장히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집단입니다. 더군다나 거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9명 중에 6명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6명이 교체가 되면 교체된 6명만 찬성해도 우현, 합헌 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결정이 나올 것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지금 뭐 수도 이전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문제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재로 넘어간 거, 그거 아무런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건대, 저도 공수처법이 우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헌재에 가서 우현 결정이 나올 가능성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걸 기대할 게 아니고, 왜냐하면 거기서 만약에 우현 결정이 아니라 합헌 결정이 나올 경우에는 미래통합당이 오히려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거 기대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공수처법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시행을 안 하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수세적인 입장에 섭니다. 이것을 역전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이미지 전략,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그겁니다. 지금 현재 공수처를 대리해서 또는 공수처를 대신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은 윤석열 검찰밖에 없습니다.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어 있고, 검사들이 지금 대검조차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대검의 그 많은 부장들 있죠. 그 사람들 전혀 듣지 않고요. 윤석열 사단은 다 지방으로 지금 유배당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시에도 먹히지도 않고요. 또 검찰 수사의 대부분을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데, 이성윤 검찰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완전히 의견 일치가 돼서 정치 권력에 예속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이 현 상황은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힘을 쓸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서울중앙지검이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등에 업고 지금 권력에 예속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곤란하겠다. 이걸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뭐 국민이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거는 뭐 신문 사설 같은 얘기고, 그거는 아무도 못 막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걸 막을 수 있는 게 공수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이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위법행위가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장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해서 또 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나 아니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나 뭐 이런 위법행위가 지금 백주에 저질러지고 있는데 아무도 통제가 안 되고, 기껏해야 서울고검에서 뭐 감찰에 나선다 이러는데, 서울고검 감찰은 뭐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그걸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거기도 역시 인사권에 목맨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본다면 지금 폭주하는 서울중앙지검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공수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일단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원, 이거를 미래통합당이 천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2명을 천거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저쪽에서는 이제 법무부 장관, 뭐 변협회장, 그 다음에 법원행정처장, 이 세 사람은 뭐 그건 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도 추천했습니다. 자, 그럼 이 7명이 모여서 이제 초대 공수처장을 논의하면 됩니다. 논의하면 됩니다. 이 논의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 지금 여권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초대 공수처장 후보는 뭐 이광범 변호사니 뭐 누구니 뭐 해서 뭐 민변 출신, 참여연대 출신, 우리법 연구회 출신 뭐 이런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미래통합당에서 동의할 것이라고 민주당이 생각할까요, 여권이? 여권이 그렇게 바보 같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제가 보건대는 오히려 겉으로는 공수처 출범 빨리 하자 여권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저는 속마음은 지금 굉장히 이 공수처 출범해도 이런 공수처를 출범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그동안 노력을 해왔던가 이런 한탄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때 교섭단체가 3개일 것이라는 것밖에 생각을 못했을까? 2개 또는 4개가 될 거라는 것도 생각을 충분히 하고 이 공수처법을 만들어야 됐는데 라고 한탄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이광범 변호사 같은 우리법연구회 참여연대 뭐 이런 출신들 절대 공수처장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통합당 추천위원들이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2명만 반대해도 안 됩니다. 거기에다 변협 회장도 반대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광범 변호사나 뭐 이런 사람들을 고집하는 한 공수처는 출범할 수 없다. 그러면 공수처를 정말 출범시키고 싶은 마음이 여권에 있다면 중립적인 인사를 내세워야 됩니다. 미래통합당 추천의원들도 공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 사실은 민주당에서 추천하고 싶지 않겠죠. 그런 공수처 출범시켰다가 만약에 그 공수처가 정말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나는 CCBB를 정확하게 가리겠다. 그래서 3급 이상 고위공직자, 장차관, 판검사, 그 다음에 대통령까지. 아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 조사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까지 모두 다 법대로 나는 처리하겠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거 애물단지 됩니다. 여권에는 애물단지가 됩니다. 여권의 애물단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통합당은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미래통합당은 당연히 이 부분에 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서 유연해지고 그리고 공수처 출범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근데 왜 지금 미래통합당은 저렇게 지지부진하고 원칙이 어떻고 원칙은요 지금 그거 헌재에 넘어가도 의원결정 안 나옵니다.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본다면 제가 보건대는 미래통합당은 공수처에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처장 추천은 당연히 천거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초대 공수처장을 윤석열 2 같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래통합당의 우호적인 사람 절대 안 되죠. 왜 안 되냐? 그건 법무부 장관이나 법원행정처장이나 아니면 민주당 추천 의원들이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안 되죠. 반면에 여당의 우호적인 사람도 안 됩니다. 미래통합당 추천위원이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가 되느냐? 정말 여야가 다 동의하는 사람. 여야가 다 동의하는 사람이 초대 공수처장이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인가? 그건 또 별개의 문제고.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그런 자리에서 미래통합당이 무언가 반대만 하는 듯한 인상은 충분히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까지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은 정말 초대 공수처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훌륭한 사람을 추천해야 된다. 정파적이지 않은 사람 이를 추천해야 된다. 그런 사람을 추천해서 여당과 합의하에 만약에 정말 여당도 동의했다 그러면 하면 되는 거죠. 하면 그 사람이 정말 우리나라를 개조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설령 그 사람이 나중에 변심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찌됐든 간에 변심 그렇게 크게 하겠습니까? 변심 안 할 사람 추천하면 되죠. 제가 보건대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상당히 뭔가 적극적으로 이 공수처에 국회에서 통과한 법에 대해서 대응을 했다는 이미지를 남기면서 자기들에도 이 공수처가 정권 보위부 같은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막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을 지금 현재 견제하기 위해서는 공수처 출범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미래통합당이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대처해서 공세적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